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3일째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홍재 전 통일부 회담 상근 대표,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 모시고 지금 상황 전문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려 30시간이 넘게 무박 3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 이사님, 사실 지금 회담 상근 대표로 여러 차례 회담을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 1970년도에 우리가 남북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번 회담까지 하면 한 640회 정도 회담을 했습니다만 어떤 회담 하나가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뭐 파월 장관이 세상에 제일 협상하기 어려운 게 북한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대이긴 한데 특히 이번 회담이라는 것이 북측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목침 지뢰 폭파 사건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해서 재발 방지까지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수용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또 거의 1년 반 이상 모처럼 고위급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쪽은 우리 쪽 나름대로 아주 오래된 숙제들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이런 또 목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김정일 체제 이후로 이 정도 고위급들이 만나가지고 남북관계 포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도 상당히 회담이 어려운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0시간 이상 넘게 진행된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협상을 타결지을 의지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48시간 정도 무박 3일 이렇게 회담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려운 난제라는 것도 있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가 틀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 욕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 이런 일차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합의를 만들어내는 속에서 양쪽이 요구하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한편으로는 뭐 일부의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일한테 서면 보고다, 뭐 대면 보고다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과거에 해외에 있었던 회담을 보면 실제로는 평양에서 훈련을 받는데 2, 3일 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송 교수님, 그런데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칙을 밝혔어요.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상 이번 대화의 대원칙을 제시한 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북한에 도발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가 조성되면 또 적당하게 우리는 보상을 해주고 북한은 또 도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강한 의지를 이제 천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생각이 어떤 것이 분명히 밝힘으로 해서 도리어 북쪽에도 그런 시그널을 준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있고 또 국민들도 특히 이제는 협상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이런 악순환은 좀 이제는 그만 고리를 끊자. 이게 어떤 전체 국민의 여론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만큼 이제 힘을 국민의 여론을 이제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협상 대표단도 아마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김정은 북한 측이 지금 지뢰 도발 아니면 뭐 휴전선 포격 도발물이 아니다. 남한의 모략극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전혀 협상이 어떤 뭐 접촉점이라 할까요? 그걸 못 찾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바로 우리는 자 목함 지뢰 도발 인정해라. 근데 북한은 뭐 그 외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괜히 남한이 말이야 대북 방송을 지금 시작했다. 약속도 어기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북한에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 내부의 방송을 통해서도 김정은은 분명히 남한이 지금 도발해왔다.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테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부속
우리가 서로가 협의해야 될 부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이사 조치 해제 예. 여부라든지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과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아마 그 계속 줄다리기 이러는데 과거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이제 미루나무 도발 때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밑에서 이 잘못 알아서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안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이런 막 꼬리 자르기 사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김 이사님, 사실 그런 가운데 지금 회담장 안팎에서는 이게 거의 다 지금 타결이 됐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최종 결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회담을 진행하다 보면 타결 어떤 전조라고 할까요? 어떤 징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예, 그 회담이 한 가지만 가지고 회의를 할 경우에는 예. 좀 쉽게 상대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한데 이번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북쪽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긍하지 않는 포인트를 강하게 우리가 목표로 두기 때문에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회담 대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예.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번 회담이 깨지더라도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종결될 수도 있다 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데 네네. 양쪽이 지금 30시간 가까이 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이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남북 간의 문제만큼 그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데 우리 이 대표단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이 노리는 것은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는 게 더 큰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 존엄을 욕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네 메커니즘 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보를 우리가 네. 하지 않은 것도 마지막 카드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리님,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번 일이 군사적 긴장을 극도화되면서 한반도의 어떤 교전이라든가 어떤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할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지금 북한이 보니까 핵심 3대 침투 전략, 뭐 잠수함, 특수전 요원, 공기부양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거를 좀 기동하면서 대외 시위하는 어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이 회담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카드를 다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위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모르니까 그 50여 척을 그 풀어놨다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96년도에 안인진의 상어급이 침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비무장 병력이 13명이 육지로 들어왔어요. 그 13명을 잡는 연인은 150만 명이 투입되고 군인 7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어요. 교전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2천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13명을 예, 13명이 생포하는데. 생포하는데. 예. 그런데 이 특수전 병력을 침투했다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병력을 예를 들어서 부산 뭐 그 쪽에 항만에 아니면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 네. 침투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이 잠수함이 가진 유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굴을 발견했을 때 엄청 그 긴장했잖아요. 그 50여 척이 땅굴로 변할 수 있어요. 해저에.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예. 근데 또 사실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잠수함이 오면 대부분 찾아낼 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군에서 70% 이상은 찾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단 말이죠. 70%뿐만이 아니라 50%만 돼도 어렵죠. 그런데 그거는 잠수함 찾기 어렵다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지만은 네. 그 많은 세력을 침투했다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내심 침투했다는 것도 약간의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예. 그 많은 수의 잠수함을 일시에 그 침투한다는 것은 지휘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들이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 심리적인 효과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특수전 요원 네. 침투도 말씀하셨고 공기부항정도 있거든요. 그 세력은
전쟁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들입니다. 기선을 제압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공기 부양전 같은 경우는 네. 순식간에 1시간 이내에 서해 이 도시를 점령할 수 있어요. 특수전 요원을. 예. 그다음에 거기 뭐 대전차, 뭐 전차도 한 20여 대 실 수 있고 지금 전진 배치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공기 부양정이 한 70여 척이 지금 전방 배치돼 있어요. 그 세력은 뭐 그 특수전 요원도 한 3,000명, 4,000명. 예. 신속하게 예.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 그렇죠. 또 하나 좀 기습전력입니다.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한미 전력, 우리 미군 그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B-52 전투기, 또 B-2 스텔스, 핵 추진 잠수함, 이거에 대해서 한미 전력이 한반도에 지금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가 좀 뭐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상투적인 방법으로 지금 침투를 노렸는데, 도발을 했는데 아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합 세력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퇴로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전쟁 양상을 판단할 수 있고 복귀하면 알잖아요. 예. 잠수함, 특수전 요원, 그다음에 포격 도발, 공기 부양정 이런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한미 연합 세력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저들을 일거에 저지할 것인가 아주 좋은 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전력이 충분히 머리를 맞대면은 초전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저는 실질적인 북한군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주민들의 고통, 불편한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장님 역시도 이 회담이 잘 좀 성사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장님 이런 말씀하셨죠. 남북 쌍방에 한 발짝씩 좀 물러나서 원만하게 네.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한 발짝씩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북이. 한 발짝이 어렵죠. 그렇죠. 한 발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북한은 무조건 대남 방송 중단해라. 우리는 사과 안 하면 안 된다. 사과부터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대남 방송과 그다음에 목함 지뢰 이 도발 이 외에 만약에 다른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이제 충분히 올려놨을 거야. 아마 올려놓고 그 부분도 또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의제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 의제 보면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그 DMZ 평화공원 조성 네. 문제, 이제 이런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가 제일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역시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른데 문제는 이거를 협의하다가도 또 제가 볼 때는 전제 조건을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사과해라. 대북 방송 중단해라. 네. 그래서 지금 협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좀 좋은 징후는 긍정적인 징후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네. 남과 북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들 통수권자 이외에 예. 2인자들이 지금 앉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저렇게 김양근 비서 대남 문제 총체가 아닙니까? 이렇게 남과 북의 각종 최고의 전문가가 2명씩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네.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부분은 어찌고 보면은 이제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한번 알겠습니다. 걸어봅니다. 김 이사님, 사실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의 형식 또 참석 대표의 격을 놓고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김관진 안보실장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대화 채널이 될까요? 과거 고위급 회담, 네. 장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이 뭐 그 참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북한이 만든 직함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저 사람이 회담 없을 때는 평양에서 축구공 치고 있는 거 있는지도 아니냐 모른다.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가 격을 좀 따지지 않고 예. 격을 높여서 현안 문제에 집중적으로 달라붙었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걸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지 않냐, 격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쪽에서 황병서를 불러낸 것은 작년 10월 달에 왔을 때 길지는 않지만 소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예. 접촉을 해봤다. 그렇죠. 거기서 어느 정도 아젠다도 얘기하고 거기서 합의한 것이 있었죠.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하자. 서로 편리한 시간에. 그런 이제 삐라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볼 때 그 김양건보다 황병서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말이 통할 것 같다. 예,
두 사람이 대화도 좀 되겠다. 또 남북이 항상 회담을 할 때 실세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최상부의 직보가 되고 네. 또 서로 신뢰하는 그런 대화가 된다. 이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 회담의 타결 가능성과 또 앞으로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축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 우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대북 원칙론,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또 뭐 정부 내에서는 매파로 알려져 있고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사실은 최측근이다서 매파니냐 강대강이 부딪히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 회담 대표는 이제 역할자고요. 이 방송으로 통해서 내부적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만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가까이 멀리 많은 스태프들이 이 회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은 회담 도중에 이 쪽지가 들어오면은 네.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네. 다시 반복해서 복기를 하면서 아까 내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남쪽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따지는 이런 장면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대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회를 하거나 또 즉시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는 아니고 예. 이 국가 전체가 매달려서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군사적 그 성격으로 만나는 대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옆에는 그 김한건과 또 홍 통일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군사적이지 않은 비군사적 아젠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힘들이 서로 협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죠. 협상 대표가 앉아 있지만 협상 테이블 해.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협상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격으로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협상 대표들이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제 대화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많은 이제 참모들의 이제 조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걱정스러운 게 북한 김정은은 자기 혼자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제가. 예, 예, 예.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다. 자기 어떤 개인의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괜히 내세우면은 김정은이 내세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협상 대표가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쪽 걱정보다는 예. 북한 김정은이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느냐.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많은 지금 우리 쪽에 요구들이 전달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보면은 바로 이제 대북 방송이라든지 북한 김정은이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고 네. 북한 김정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원칙만 내세운다. 뭐 이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도 저쪽에서 오다가 안 내려온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만약에 가능성이 이제 없을까요? 협상이 결렬되면은 네네. 북한 김정은은 반드시 그래 하겠죠. 우리는 수십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남측이 전혀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더라. 명분을 쌓을 것이다. 이제까지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북한은 그거는 뭐 뻔하죠. 북한의 술책이죠. 그건. 북한의 경우에는 뭐 회담에서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예. 물론 우리도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 노멀한 국가들은 정상적인 전략을 하죠. 근데 북한은 뭐 벼랑 그 전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 있는데 회담이 끝날 때 잘 안 되면 예. 여태까지의 모든 회담의 결렬은 귀측에 있다. 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감싸서 우리 쪽에 책임을 넘기는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례화돼 있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또 과제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그 목침 폭파 사건 도발이 있기 전에 예. 8월 5일 날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전통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통일 장관의 입을 통해서 5.24 조치도 만나서 회담을 하면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도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1년 반 정도가 유효한 시간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안 좋은 계기로 회담을 시작했지만 이런 기회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네. 완화시키고 또 우리가 본 3년 동안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호전적이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통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또 공포 정치라든지 숙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좀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뭐 양보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에는 여러 가지 길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얻어내는 협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회담이 잘 되면 사실 좋을 텐데 결렬 가능성도 지금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네.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편으로 안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동안 여러 양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군 플러스 미군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면서 여차하면은 뭐 10배 이상으로 공격하겠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북한도. 사건은 벌여놨는데 이거 수습할 수도 없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경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은 저들도 빨리 끝내라고 할 겁니다. 아까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이 이장님 말씀인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치 누구 이견을 내면 안 돼요. 이견을 내면 우리 국민들의 혼연일체가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송 교수님,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약간의 여야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압박 쪽, 야당은 대화 쪽, 약간의 무게추가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는 고위급 회담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이고 대화해라. 김무성 대표는 무슨 소리야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담하는 것도 우리가 회담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회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든지 그거를 차치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일치돼 있다.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정치권까지 전체가 일치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회담 상황에서 유리한 게 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정치권이 만약에 다른 소리를 낸다면 북한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대한민국의 남한에서도 뭐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르네.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당신은 김관진 실장 당시 이렇게 얘기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야 대표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러나 지금 그 말은 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여야 대표가 말을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도 일반 국민도 여야 대표도 오로지 지금 협상에 거기에 모든 힘을 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야도 발언할 수 있을 때 시기를 좀 가려야 된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결과가 어떤 형태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되든 뭐 결렬이 되든 일단 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린 것 같긴 하는데 합의문 내용에 따라 또 예를 들어서 뭐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이사님?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사과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을 잘 봉합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다고 하면 우리 쪽은 원치 않는 거지만 남북이 최근에 벌어진 이 긴장 상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자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1번째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남북이라는 말을 빼고 함께도 빼고 뭐 이렇게 북한이라는 것이 우리가라고 이제 북한이 발표하는 이런 형식을 원할 텐데 그런 그 어간에서 주어가 없는 합의문이 좀 담기는 형태로 가야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1단계. 그거와 이제 확성기를 뭐 줄이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에 뭐 선물을 준다든지 타개의 방법으로 이산가족 문제 이런 거 하나 정도 얹히는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이 다 안 된다고 하면 1차적인 단계 플러스 앞으로의 이 모든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연다.
거기다 이제 모든 걸 넘기는 이런 것 정도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테일한 것이 다 포함되면 더 좋겠죠. 1순위에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 제일 목표고. 좋을 테고 네. 안 된다 그러면 유감이나 양측의 주억 없는 수준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회담으로 어떤 대화의 창구를 남겨놓는 이런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 회담에서 회담 참가한 사람들은 부담을 줘도 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됐으니 내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되 만약에 네. 우리 안 되더라도 회담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이 여지만 남겨놓고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예. 자 이제는 북한이 어설프게 이제 이 도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기회에 그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그거는 국민들이 다 혼연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 교수님, 네. 또 사실 이번 북한의 어떤 도발 이것이 의도된 도발인데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뭐 방해하거나 일정이 어떤 뭐 회방하기 위한 그런 시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이번에 북한의 도발은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목함질에 이제 그 도발이 있었고 그 뒤에 지금 북한이 지금 해놓은 거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 나가니까 대북 방송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을 동원하고 잠수정을 동원하고 이런 시설들이 예. 그냥 순간적으로 동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렇다면 치밀한 전략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체제에 들어와서 과연 자기 말이 자기 명령이 일선 전방까지 제대로 미치고 어떻게 미치는 건지 침투하는지 본인은 한번 아직까지 실험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을 장악을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은 한번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많은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간부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시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김정은은 예. 또 하나는 남남 갈등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한미 훈련 중이잖아요. 그러면 한미 군사 공조가 어느 정도 긴밀하게 이루어지는지 본인도 한번 본인의 지시에 있어 사항을 만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을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 9월 3일 전성절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모양이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최악의 모양이에요. 자기는 중국에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당초에는 중국을 갔다 와야지 이제 태자 책봉 받듯이 네. 북한의 그 권력을 인정받는 건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본인이 가려고 해도 중국이 안 받아줘서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이제 전성절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 그 소식들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전해진다. 지도부에 알려지면은 김정은 그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런 부분도 우리 대통령의 참석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의 현지 반응이 굉장히 북한에 차갑다. 우리 행사를 회방 놓고 있다라는 뭐 시각이 많다 이런 견해인데요. 사실은 또 저는 아까도 제가 우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굉장히 공을 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남북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에 좀 중국이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지금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해서 그게 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뭔가 좀 팔짱을 좀 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물밑으로 지금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거예요. 예.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순망치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중국은. 그렇다면 중국은 어쨌든 중국 말을 잘 듣는 그런 국가로서 이제 체제 유지를 해가면서 중국이 이끌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우리 통일도 해야 되고 한데 중국은 우리 한반도 통일에 동의하고 북한의 철없는 자꾸 도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압박을 가해달라.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도 중국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은 안 나오니까 좀 북한을 좀 육자회담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외교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대놓고 표면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럼 또 북한도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쪽으로 조금이 경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도 그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 문 대령님, 이번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지금 한반도에 기동한다. 이것이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은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극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네. 거기 시나리오에 다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한미연합 공중사산으로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그들 병력 이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동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걸 예의주시할 겁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저들이 그 연합 훈련 예규대로 예. 다 동원하는지 다 이걸 동원하면은 보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X밴드라든가 중국 전역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폭격기가 오면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극하고 그게 북한을 칠까요? 아니면은 한국 못하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북한의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압박이 제일 할 중요한 거는 중국 내 행사 아닙니까? 네. 굉장히 신경질 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혈맹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근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교적으로는 물밑에서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압박과 대화 투 트랙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압박이 어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어떤 일이든지 예. 뭐 국가를 경영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채찍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70% 80% 얻으면 뭐 그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북한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따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가 협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 지금 아침에 상당히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다. 국민들도 함께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옛말부터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불어닥친 위기가 우리 또 남북 간의 경색된 그 상황을 돌파하는 기회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